근데 저는 사실 포맥스를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셔터넘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순간광은 어떤 조명을 사야 되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조명에는 순간광과 지속광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순간광입니다. 순간광 조명 선택 방법입니다. 아시는 팡팡 터지는 조명을 보통 순간광이라고 하죠. 대표적으로 스튜디오에서 많이 보이고 많이 사용하는 조명입니다. 여기서도 보통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고속 동조가 되는 조명이랑 고속 동조가 안 되는 조명으로 요즘 분리가 많이 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조명은 고속 동조가 되지 않는 오리지널 조명 순간광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순간광을 판매하는 조명 회사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이 조명 회사들에서 나온 조명들이 나온 시간도 꽤 오래됐고 특징이나 성능들도 솔직히 비등비등하기 때문에 따로 브랜드에 따라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거예요. 대표적인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현대포맥스 같은 경우에 현대포맥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조명을 이제 구비하거나 보셨을 때 제일 많이 보이는 조명 중에 하나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대중적으로 많이 쓰고 디자인도 이쁘고 하기 때문에 스튜디오에서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친숙한 조명 회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포맥스를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제 스튜디오에서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포맥스를 사용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호리존트를 하고 있는데 저는 붐 스탠드에 설치할 조명이 필요했습니다. 포맥스에는 붐 스탠드에 설치할 수 있는 조명이 없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지만 헤드가 분리되어 있는 조명은 판매를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선택했던 조명에다가 포토다이나믹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지금 거기 있는 조명을 붐 스탠드 헤드 분리형 조명을 구매를 하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그 회사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으로 쓰는 조명들도 그냥 일반적인 국산 조명을 쓰고 있습니다. 현대포맥스 조명을 붐 스탠드에 올려서 쓴다 그랬을 때는 파워 조절을 할 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조절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아래서 조절을 한 상태에서 올리던가 하는 식으로 세팅을 해야 되는데, 헤드 분리형 조명 같은 경우에는 본체가 아래쪽에 있고 순간광 발광부가 위쪽에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조절을 하면은 그게 조절하기가 되게 쉬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붐 스탠드용 조명이 필요했고 그렇게 해서 선택한 게 포토다이나믹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금 스탠드로 쓰고 있는 조명은 포토다이나믹 일반 400W짜리 조명이 있지만 지금 현재 그건 쓰고 있지는 않고요. 그 전에 제가 렌탈 스튜디오를 하면서 사용했던 이제 저렴한 400W짜리 조명들이 있는데 지금 그 조명을 일반 스탠드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똑같은 브랜드의 조명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똑같은 브랜드가 아마 광질도 다 똑같고 화이트 밸런스도 아마 색감도 비슷하게 나가기 때문에 꼭 무조건 다 같은 회사의 조명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호리존트에서 촬영을 많이 해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메인으로 하는 조명이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 빛들은 그냥 채워주는 식으로 사용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브랜드를 탈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명이 브랜드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거는 총 3브랜드를 동시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명을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명을 선택하는 기준은 파워입니다. 지금 이제 순간광 일반적인 스트로보 같은 경우에는 고속 동조가 포함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보면은 100W, 200W, 400W, 600W, 800W, 1200W까지 나와 있어요. 제가 스튜디오에 사용하는 조명은 이제 400W짜리, 600W짜리가 있는데 예전부터 내려오던 어떻게 제가 처음 배웠을 때 배운 세팅 값이거든요. 이 조명들을 가지고 촬영 세팅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125분의 1, 조리개 값은 8, 그리고 ISO는 100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다 커버가 되는 조명들로 구비를 한 상태고, 그런 세팅 값을 갖고 촬영을 진행을 보통 합니다. 그러면 이 파워가 다른 것들의 이 100W부터 1200W까지 이렇게 점점 파워가 나눠져 있는데, 이게 무엇이 차이가 나느냐? 첫 번째는 가격이죠. 가격. 이거는 딱 봐도 알 수 있겠다시피 100W가 제일 싸고 1200W짜리는 훨씬 비쌉니다. 가격은 이제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 이유는 조리개를 좀 더 조일 수가 있는 겁니다. 1인 때 상관이 없는데 다인을 촬영했을 때는 이 조리개 값이 더 조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와트의 조명을 하는 게 맞겠죠. 망원으로 가면 갈수록 조리개가 열리면 열릴수록 초점거리가 짧아진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보통 여러분들 알고 있는 아웃포커스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알고 계실 텐데, 이제 다인을 촬영하게 되면 아웃포커스가 별로 의미가 없죠. 왜냐면 앞뒤로 쓰는 인원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찍으려면 조리개 확보를 더 해서
초점 거리가 앞에서부터 뒤까지 맞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제 파워가 약해버리면은 앞에만 맞아버리면 뒤가 완전 핀이 나가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핀 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 높은 조리개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이제 광량이 세져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파워가 더 높은 조명을 써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파워가 다르면 뭐가 또 다르냐? 이제 충전 속도가 다릅니다. 여러분이 빵 하고 터뜨렸을 때 이제 본체에서는 찡 하면서 순간광을 터뜨릴 수 있는 전기를 축적을 해놔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또 촬영을 했을 때는 이제 그게 발광을 하면서 이제 촬영을 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물탱크 같은 건데, 여러분 물탱크에 물이 이만큼 차져 있는데 한꺼번에 빵 쓰면은 다시 채우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조명도 한번 풀광으로 터뜨렸을 때 한 번에 쫙 빠지기 때문에 모으는데 속도가 걸립니다. 1초에서 1초 내외 정도로 충전이 되는데, 물론 1초밖에 안 되긴 하지만 저는 조금 빠르게 찍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1초가 흐름을 끊는 경우가 생겨요. 파워백이라고 하는 제품도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제 파워가 크면 클수록 좋은 이유, 본체 안정감입니다.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조명을 사시거나 사용을 하실 때 보면은 풀광으로 여러분들 촬영을 하진 않으실 거예요. 그 이유는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충전 속도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겠지만은 본체 내구성 때문입니다. 와트수 큰 거 사면은 빵빵 터뜨려야 되지 않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계속 많은 양을 축전했다가 방출하고 축전했다 방출하고 하면서 이게 뭐 여러분들 한두 장 찍을 거 아니잖아요. 찍으면은 못해도 뭐 100장에서 많게는 1000장 정도도 찍을 텐데, 그렇게 하면 본체에 무리가 갑니다. 본체에는 콘덴서라고 하는 기판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갑자기 큰 전력이 들어갔다가 빡 빠지는 게 계속해서 그런다 그러면은 어쨌든 과부하 걸리고 이제 그 퓨즈가 나가는 경우도 생기고, 이제 이거는 콘덴서랑 별개로 발광부가 있는데 발광부가 금방 타버립니다. 조명 같은 경우에는 600W의 조명이면은 한 4분의 1 정도만 사용을 하면은 400W의 풀 광량의 노출값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큰 와트수를 사서 조금 낮춰가지고 사용을 하게 된다면 내구도도, 본체가 견딜 수 있는 내구도도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좀 더 많은 컷수를 찍을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런 내구도의 이유로 600W짜리를 풀광으로 촬영을 하지 않습니다. 많아도 2분의 1 정도까지만 확보를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400W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와트수 큰 게 깡패인 줄 알았어요. 수리비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생기겠지만 조명을 갖다가 돌아오는데도 가는데 하루, 뭐 점검하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보통 이런 식으로 걸리니까 3일 정도를 촬영을 못 하는 거잖아요. 와트수 큰 걸 사서 이제 조금 더 오래 쓰는 그런 방식으로 조명을 사시면 맞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조명 선택 기준은 고속동조가 되는 조명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조명을 봤을 때 브랜드보다는 아무래도 와트가 좀 더 중요하다. 그 다음이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 비교가 되겠죠. 그리고 AS 같은 경우에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AS를 굉장히 많이 보냈어요. 발광부가 박살이 나서 보낸 적도 있었고, 컨덴서가 이제 슉 하면서 연기가 올라오더니 다시 간 거예요. 수리를 했을 때 뭐 10만원 정도에서 뭐 많게는 몇십만원, 너무 수명을 다했으니까 새로 사는 게 좀 더 낫다라는 말 들을 정도로 제가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AS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위의 이유들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조명은 조명 개수랑 이제 와트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처음 조명을 사신다 그러면은 두둥인데 두둥 다 400W 정도로 구매를 하시는 게 좋고, 스튜디오 정도로 제가 구비를 하고 싶고 붐 스탠드용 조명도 필요하다라고 하면 400W 2개에다가 600W 붐 스탠드 하나를 추가해주는 이런 식으로 구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이제 조그만한 작은 방에서 촬영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면은 400W 두둥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이 스트로보 일반적인 조명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조명은 포맥스가 많기 때문에 포맥스 쪽으로 구매를 하시는 걸 조금 더 추천드리긴 하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조명들이 있다. 기능적인 부분은 솔직히 많이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제가 조명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이렇게 강의적인 내용, 제 영상을 보시면서 도움이 될 만한 어쨌든 사진 강의 같은 내용으로 제가 이렇게 영상을 꾸준히 만들 테니까 혹시 또 궁금한 부분에 있으시면은 이제 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다음 영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